여러분들 면접 때 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과 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는 거 뭐가 더 좋은 경험같이 들리십니까? 사실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이 파트타임 근무로 바꾸기만 해도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한 느낌이 됩니다. 단어 하나만 딱 바꿨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죠. 비슷한 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자주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면접위원들은요, 하루 종일 성실한 사람 한 30명 이상을 만납니다. 저 성실합니다. 이러면요, 아, 그러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식상해요. 지겨워요.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봅시다. 저는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단지 성실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꿨는데 식상하지 않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런 단어를. 그리고 혹은 몇 번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워딩 하나만 바꿨는데 면접관의 귀에 때려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식상한 단어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실 때 단어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성실이 경영자 마인드냐? 같은 뜻이 아닌데? 성실함이라는 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성실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뭘 하나만 하면 정성 들여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이 근면 성실을 붙여서 배웠어요. 그래서 개근하고 결석 안 하면은 성실한 줄 압니다. 제가 실무 면접관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할 때 지원자가 한 명이 자기의 최고 강점이 성실함이래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생각하는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성실함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원자가 성실함은 성실함은 이러다 끝났습니다. 자기도 뭔지 모르고 쓰는 거죠. 실제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면접에서 쓰고 자기소개서에다가 쓰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식상한 단어 사용으로 손해보시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바꿔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책임감. 정말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 정말 식상해요. 다 책임감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꿀 단어로 좋은 건 사명감, 소명, 의식입니다. 뭔가 느낌이 빡 오는 워딩이죠. 이게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뜻이거든요. 책임감하고 이제 사명감과 소명의식.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뜻은 똑같은데 이 단어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정직함. 이것도 뭔가 식상해요. 그런데 이 정직함을 저는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의로움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뭔가 정직함 하면은 그냥 착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정의로움, 신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단어가 주는 충격이 더하다는 거예요. 면접 때 무조건 유리하죠, 이러면. 그리고 의외로 식상한 단어가 바로 이제 창의성, 창의적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또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독창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덜 식상합니다. 자, 그리고 끝판왕 단어가 있습니다. 상경계 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단어. 꼼꼼함. 아, 면접장에 오는 상경계 분들의 열의 어업은 장점이 꼼꼼함이에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 사실 꼼꼼하다는 게 좀 막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뭐 체계적으로 합니다. 저는 준비성이 뛰어납니다. 꼼꼼하다는 게 반드시 뭔가를 갖다 실수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준비성이 이제 뛰어나서 투철해서 빈틈없이 한다도 꼼꼼함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손 같은 걸로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는 세밀합니다. 섬세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준비성이 뛰어나다는 또 이제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꼼꼼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또 꼼꼼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런 단어들로 바꾸면 느낌이 빡 달라지고 면접위원들과 자기소개서 평가위원들의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적극성입니다. 이 성향, MBTI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건 조금 더 강력한 단어로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그리고 이제 혹은 어떻게 적극적인지 디테일한 한 단어로 조금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능동적입니다. 행동력, 실천력이 뛰어납니다. 그냥 생각하면 바로 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 적극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시키기 전에 해요.
이해가시죠? 요런 좀 강력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인지 디테일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단어가 본인의 소통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기껏 생각해서 쓴다는 게 경청 능력이 뛰어나다고 씁니다.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조금 더 소통에 어떻게 강점이 있는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는 똑같이 대화를 해도 진정성이 느껴지게 말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전달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뛰어납니다. 중요한 단어가 진정성이죠. 그냥 소통이 뛰어납니다. 경청 능력이 뛰어납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남들보다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 칭찬을 하나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기분 좋게 하고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표현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잘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 이 바꿀 수 있는 단어를 다 말하면 밤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식상한 단어들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블로그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봐도 도움이 되겠죠. 꼭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채널 구독하셔가지고요. 면접 자소서 쓸 때마다 꼭 열어보십시오.